안녕하십니까. 헤이스트 MR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스트는 줄임말로 하프 어퀴지션, 싱글샷, 터보 스핀 에코의 약자입니다. H와 A는 하프 어퀴지션의 약자로 이미지의 근간이 되는 K 스페이스를 절반만 채운다는 의미이고, S는 싱글샷, 즉 한 번의 샷으로 하나의 K 스페이스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며, T2는 터보 스핀 에코의 약자로 180도 리포커스 펄스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터보 스핀 에코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획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이스트와 같은 기법은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게 됩니다. 헤이스트는 지멘스의 용어이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퀀스는 싱글샷 패스트 스핀 에코로 정의가 되며, GE, 필립스, 히타치, 캐논 등 업체에 따라서 용어가 다릅니다. 헤이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패스트 스핀 에코와 K 스페이스를 이해하면 좋은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R 영상을 얻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K 스페이스인데요. MR은 위치 정보를 주파수 값으로 얻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인 K 스페이스를 중간에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MR에서 영상의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 공간 정보를 단계별로 부호화하게 되는데, 이 부호화를 위해 각각 다른 위상값과 주파수 값을 단계별로 바꿔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얻어지는 MR 신호는 부호화된 주파수가 하나로 합쳐진 파장 형태의 신호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를 퓨리에 변환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주파수 성분별로 분류하여 채운 것이 K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러한 K 스페이스는 세로축은 위상값, 가로축은 주파수를 나타내며 센터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K 스페이스를 다시 역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MR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헤이스트에 나오는 하프 어퀴지션의 뜻은 이 K 스페이스를 절반만 채운다는 뜻인데, K 스페이스는 그 값이 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점을 이용하여 이론상 절반만 채워도 나머지 빈 공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삐제로 인허머지니티, 서브세티빌리티 이펙트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대칭은 완벽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절반보다는 조금 더 많은 K 스페이스 데이터, 보통 60% 정도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K 스페이스를 채우기 때문에 파셜 K 스페이스 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K 스페이스를 덜 채우게 되었을 때 특징은 그만큼 SNR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이러한 파셜 프레이 기법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블러링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스핀 에코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장 기초적인 스핀 에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 항상 나오는 이론으로 90도 RF 펄스를 가하고 한 번에 180도 리포커스 펄스를 가해 신호를 얻는 것이 스핀 에코이고, T1, T2, 프로톤 덴시티 등 다양한 컨트라스트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른 검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 번에 TR 동안 180도 제자화 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여러 번의 에코 신호를 얻는 것이 터보 스핀 에코인데, 여러 번의 180도 제자화 펄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컨트라스트의 영상을 얻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스핀 에코는 그보다 더 많은 180도 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따라 패스트 스핀 에코와 터보 스핀 에코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 스핀 에코의 특징은 K 스페이스를 빠르게 채우지만 길어진 에코 스페이싱으로 인해 영상이 블러링해질 수 있고 지방이 밝게 보이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헤이스트에서는 한 번의 TR로 하나의 K 스페이스를 채우기 위해 한 번의 TR 기간 동안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정도의 180도 펄스를 반복적으로 가하게 되는데, 매우 많은 180도 제자화 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얻어지는 에코 신호의 T 값은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헤이스트는 T 값이 긴 T2 영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고속으로 T2 영상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헤이스트 기법은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적은 영상을 고속으로 획득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로 복부 검사 같이 숨을 참아가면서 검사해야 하며 내부 장기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에 적합한 시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스트 시퀀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좋고 각 파라미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이스트는 블러링에 취약한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터보 팩터를 사용하고 K-스페이스를 부분만 채우는 파셜 프리에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의 선명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레졸루션이나 SNR의 문제가 아니라 블러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이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헤이스트 시퀀스에서 단순히 레졸루션을 올렸을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레졸루션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샘플링이 필요하게 되고 필요한 터보 팩터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패스트 스핀 에코 특성상 터보 팩터 수가 증가하게 되면 영상이 더 블러링하게 되고 또한 장비 특성상 샘플링 타임이 길어지게 되므로 K-스페이스를 채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파샬 프리에 기법에서 더 적은 부분의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되고 이는 이미지 블러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복셀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어 SNR도 줄어 거칠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이미지가 선명해 보이지 않고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헤이스트 시퀀스에서 선명함을 올리기에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밴드위스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밴드위스를 올리면 SNR이 떨어져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밴드위스를 올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에코 스페이싱이 줄어들어 블러링이 줄고 파샬 프리에 기법에서 샘플링 타임이 줄어들므로 더 많은 부분에 K 스페이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블러링을 줄이고 어느 정도 SNR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적절한 수준까지 밴드위스를 높이면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이스트는 SNR이 높은 장비, 즉 1.5 테슬라보다 3 테슬라에서 더 유리한데 기본 설정값에서도 3 테슬라에서 더 높은 밴드위스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밴드위스를 커버할 수 있는 SNR이기 때문에 블러링을 줄여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레졸루션을 올렸는데 이미지가 거칠어 보인다고 밴드위스를 낮추면 블러링이 늘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밴드위스는 SNR을 받쳐주는 한 높게 가져가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도 이미지 효과가 뚜렷한 파라미터였습니다. 두 번째는 패럴렐 기법, 지멘스 장비 기준으로 그라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NR을 올리기 위해서 그라파 기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 샘플링 타임이 늘어나서 낮은 비율의 파샬 프리에로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되어 이미지가 블러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라파 미사용이 장비 표현상 SNR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영상은 더 안 좋았던 점이 신기하나 시퀀스 특성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그라파 팩터는 아티팩트 유발 및 지나친 SNR 감소로 인해 거칠어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버샘플링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버샘플링을 SNR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버샘플링을 하면 할수록 샘플링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파샬 프리에로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되는 비율이 낮아져 블러링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밖에 복부 검사에서는 환자분 숨 참는 시간이 중요한데 컨카티네이션, 패키지, 에퀴지션 등 분할 횟수를 늘려 숨 참는 시간을 줄여서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받게 되면 다른 시퀀스와 달리 파라미터의 변화 없이 숨 한 번 참을 때 받는 이미지 장수만 줄어들게 되므로 여러 번 참을 수는 있지만 숨을 길게 못 참는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스트 시퀀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퀀스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 흥미로운 시퀀스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